책 제목은요, 개생수예요. 재밌지? 개념의 본질로 생각하는 수학이라 정했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쪽에다가 적어놨어. 근데 이쪽에, 페이지 이쪽은요, 어떤 수학에 대한 공부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정했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근데 페이지 3쪽은요, 이쪽은 그런 거고, 3쪽은 공부 방법. 그러니까 교재 활용 방법을 적어놨는데, 진짜 아무리 못해도 그 스텝 1, 2, 3, 4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요 절대 4등급 밑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줘도.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공부했던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최상위권까지 다 찍어본 사람이거든. 근데 그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수학은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니까 저는요,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개념들을 애들 앞에서 설명하고 칠판에 써보고 알려주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설명해보면 알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설명이 말로 안 나오고, 알면 말로 나와. 그걸 페이지 3페이지에 적어놨으니 똑같이 따라해봐. 제발. 정말 진짜 똑같이 따라해봐. 그리고 얘는 구성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 설명. 각 단원별로 개념 설명이 되어 있고, 개념 설명을 내가 해놨어. 근데 일일이 이거 수작업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문어체적인 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막 딱딱한 표현들 있잖아. 뭐 이거, 근데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구어체로. 그러니까 이거 글을 읽으면 내 칠판 내용, 판서 내용,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게끔 머릿속에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대본 써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개념 설명만으로는 너희들이 문제를 잘 못 풀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에 맞는 필수 문제를 실어놨어요. 이 필수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내가 개념 설명하고 다 일일이 다 풀어줄 거야.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얘는 그 다음 시간까지 복습해오면 돼. 복습 방법은 그 앞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책에다 풀지 마. 거기에 스텝 3인가 2에다 적어놨어. 분노로. 제발 연습장이든 아이패드든 꺼내서 거기다 복습하면서 풀으세요. 근데 그걸 들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확인하지. 안 들고 왔다고 뻥치면 그거 나 안 했다고 간주할 거예요. 꼭 들고 다녀. 책에다 풀지 말고 꼭 연습장이나 아이패드에 풀면서 복습해라. 얘랑 개념과 필수 문제를 둘 다. 그 두 번째는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최근 3개년 춘천시내 기출문제 다 실었고,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그러니까 2018 수능부터 시작해서 6, 9월 평가원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평가원 문제를 실어놓은 이유는 수학 1부터는 평가원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라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들을 변형시켜서 학교에서 내요. 그것도 실어놨어.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점 유형 정복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없는 실전 개념들 있지. 뭐 기울기의 의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분수꼴인데 빼기꼴이 보이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 개념 설명 해놨고, 그거에 맞춘 너희들이 가장 말 그대로 약점인 파트를 모아놨으니까 이건 내가 다 풀어줄 거야. 근데 이것도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 트라이 해보라는 얘기야. 트라이.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숙제 낼 텐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됐슈?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이쪽 3쪽 뭐 차례 넘기고, 지수로그 함수 파트가 첫 번째 단원인데 너희들은 8페이지 펴면 돼요. 8페이지 8쪽. 잘 들어야 돼. 집중하면서. 이제 수학 1 시작할 텐데, 수학 1은 기본적으로 3단원으로 나눠요. 첫 단원은
지금 우리 이제 곧 하게 될 지수로그 파트,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문제. 그러니까 이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수로그의 단순 계산. 그 a의 3분의 2제곱 이런 거.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단순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세계에서는 그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로 나뉘어요. 물론 당연히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프 문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이 문제는 특히 너희들이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약점 유형 정보 파트에 따로 빼놨어. 그때 진하게 들어갈 거야. 이때는 뭐 사전 문항들, 평가 문항들도 있고 그 학교 기출 문제에서 어렵게 출제된 것들 그런 거 다 실어놨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삼각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그거를 함수의 세계에서 다룰 거야. y는 sin x 이런 거. x에 각이 들어가 있는 거. 코사인 x, 탄젠트 x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하고 그래프 문제로 나뉘는데요. 당연히 계산 문제는 뭐 단순, 노가다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래프 문제.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또는 주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마지막 파트인데 수열 파트예요. 수열이 뭐냐면 수들을 나열시킨 거. 그러니까 규칙성 있게 나열시킨 거를 고등수학에서 수열 그래.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또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로 나뉘어서 수열을 공부할 거야. 대략적으로 수학 1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수 파트인데요. 얘들아, 지수가 뭐야? 지수. 블랙핑크 지수 말고 지수가 뭐니? 밑이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세제곱 그러면 얘들아, 우변 상단에 자그맣게 써져 있는 이 숫자가 지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뭐라 그래? 지수 밑에 있다 그래서 진짜 밑이라 그래. 또는 밑수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라고 하는 건 밑이 곱해진 횟수니까 a의 세제곱은 a가 3번 곱해져 있다 이 뜻이야. 그럼 a의 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진 거니? 2번. 그래서 a 곱하기 a. 나는 이걸 묻고 싶어. a 세제곱과 그러면 a 제곱을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a를 3번 곱한 거에 2번을 더 곱하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a가 몇 번 곱해진 거니? 5번. 그래서 얘는 a의 몇 제곱이랑 같아? 5제곱.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첫 번째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 그러니까 밑이 같은 놈들끼리 서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5제곱 곱하기 a 7제곱 그러면 얼마야? a 12제곱. 지수끼리 더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법칙. 지금 복습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지수 법칙이 쓰여서 그래요. 복습하는 건 잘 들어. 두 번째는 a 세제곱과 a 제곱을 나누래요. 그럼 나누기 기호는요, 우리가 분수꼴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분수꼴로 바꿨을 때 얘를 해석해보면 분자는 a 세제곱이니까 a가 3번, 분모는 a가 2번이죠. 그럼 약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a 2개가 사라져. 그럼 a 몇 개 남아? 하나. 근데 중간 과정이 너무 귀찮지? 그러니까 얘를 생략하고 한 번에 계산하자.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밑이 같은 놈들끼리 나누기로 연결돼 있을 땐 지수끼리 빼면 돼. 그래서 a의 3-2니까 얼마? 1제곱. a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5제곱 나누기 a 4제곱 그러면 a의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빼면 a의 1제곱. a 이렇게. 그거 나중에 할 거야.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면 그냥 지수끼리 빼면 돼. 빼도 음수가 되잖아.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거야. 음수가 돼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면 돼.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안 헷갈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a 세제곱의 전체 제곱.
얘는요,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얘를 한 뭉탱이로 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얘 입장에선 밑이 뭐가 돼요? A 세제곱이 되지. 지수가 2잖아. 그럼 얘는 A 세제곱을 몇 번 곱하라 이 뜻이야? 2번. 그럼 A 세제곱을 2번 곱하면 얘는 결과값을 우리가 알거든. 왜? 첫 번째 지수 법칙.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6. 근데 매번 이렇게 분리시키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귀찮다기보다는 너무 귀찮으니까 한 번에 계산하자.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지수끼리 지금 3과 2를 보니까 얘도 지수잖아요. 지수끼리 지금 붙어있지. 그럼 지수끼리 붙어있으면 서로 곱하면 돼. 그럼 3, 2, 6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근데 우리 그거 알잖아.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어때? 같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A 제곱의 전체 세제곱. 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곱해도 6제곱이 되잖아. 이게 지수법칙 세 번째.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마지막이야. 밑이 곱꼴이거나 분수꼴일 때는 전체 지수를 각각 지수에 얹혀서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거. A, B의 세제곱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밑이 곱꼴이잖아요. 그럼 밑이 지금 A, B인데 A, B를 몇 번 곱해라 이 뜻이야. 얘는 3번. 그래서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A가 몇 번 곱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 3번이고 B도 3번. 그래서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으로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 한 번에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는 방법은 곱꼴일 때 각각의 지수 A, B의 지수에 각각 얹혀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 지수 1이잖아. 그럼 1과 3을 곱해서 3, 1과 3을 곱해서 3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제곱, B 세제곱의 전체 4제곱 그러면 밑이 곱꼴이잖아. 그러면 밑이 곱꼴일 때는 전체 지수를 각각 지수에 얹혀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A 제곱의 4제곱 얼마? 8제곱.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B의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밑이 분수꼴일 때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B분의 A의 전체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B분의 A잖아. 그럼 B분의 A가 3번 곱해진 거지. 그럼 B가 3번, A 3번이니까 얘도 B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분수꼴일 때도 전체 지수를 각각 지수에 얹혀서 계산할 수 있다. 얹힌다는 얘기는 곱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수법칙 4가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요. 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지수법칙은요, 어디까지나 지수가 자연수 지수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들이었어. 맞지? 다 자연수잖아. 근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고등학교부터는, 고2 때부터는 이 지수에 실수가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수에 실수가 와도 중학교 때 배웠던 이 4가지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성립해. 그러니까 자연수 지수에서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킬 텐데, 일단은 자연수 지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 지수가 0일 때를 한번 정의해 볼 거야. 그러니까 실수까지 확장시킬 건데 일단 지수에 0이 올 때부터 일단 0까지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그럼 지수가 0일 때 잘 봐. 얘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킬 때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 4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특이해. 얘가 성립하도록 얘 지수를 정의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A 0제곱 있죠, 얘. 여기에다가 A 세제곱을 곱했을 때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려면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요. 그럼 더하면 얼마야? 세제곱이지. 이게 성립하도록 얘를 정의 내려. 그러면 봐봐, 잘 봐. A 세제곱이 그대로 출력됐지. 그럼 얘가 얼마면 돼, 얘들아? 1이면 되죠. 그러니까 지수에 0이 오잖아. 그럼 무조건 1이야, 결과값은.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이게 지수 법칙, 지수의 첫 번째 정의.
그러니까 3의 0제곱도 1이고요. 마이너스 7의 0제곱도 1이고 구라가 아니고 마이너스 5분의 4의 0제곱도 1. 진짜 뻥안 치고 허수단위 i의 0제곱도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수학적으로 0의 0제곱은 정의 내리지 않아요. 얘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정의 내리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가 정의가 되려면 다음이 성립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있니? 없죠. 그래서 0의 0제곱은 정의 내리지 않아. 이게 딱 주의사항. 단 0을 빼고는 모든 밑의 0제곱은 얼마?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지수를 0까지 확장시켰다. 그럼 정수에서 자연수 0.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정수에서 음의 정수? 그러면 지수를 이제부터 음의 정수까지 확장시켜 볼게요. 음의 정수. 얘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얘네들이 성립하도록 정의 내리는 거야. 잘 봐요. 잘 봐. 얘들아, a-세제곱 그러면 지수에 음의 정수가 와 있지. 근데 여기에 a 세제곱을 곱했을 때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지수끼리 더했을 때 그 값이 나오면 되잖아.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얼마야? 0. 그럼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라 했어?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정의되려면 얘랑 곱했을 때 1이 나오면 돼. 근데 우린 알잖아. 어떤 두 수의 곱이 1이 나왔다 이 뜻은 그 두 수의 관계가 무슨 수라는 관계야?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세제곱은요 a 세제곱의 역수야. 그러니까 a 세제곱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마이너스 음수는요 역수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a-세제곱은 a 세제곱의 역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잖아. 그러면 지수에서의 음수는 역수를 의미하니까 마이너스가 없다 생각해 얘들아.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2의 세제곱의 역수 얼마야? 2의 세제곱분의 1. 그럼 얼마? 8분의 1이야. 얘 한 번만 더 해볼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를 의미하니까 3의 제곱의 역수. 3의 제곱분의 1. 그럼 얼마예요? 9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음수가 마이너스가 없다 생각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걔를 계산한 다음에 역수 취해주면 돼. 됐죠? 지수에서의 음의 정수, 음수는 역수를 의미한다. 이게 지수의 두 번째 정의. 그럼 지금 음의 정수까지 확장시켰지? 그럼 잘 봐. 그럼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면 지수를 얘들아 실수 중에서는요 유리수가 있지. 유리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뉘잖아. 하나는 정수, 또 하나는 정수 아닌 유리수. 그럼 정수 아닌 유리수가 뭐야? 무슨 꼴? 분수꼴. 그러니까 지수를 정수 아닌 유리수까지 확장시켜 볼게요. 이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정의 내려요. 근데 잘 봐. 근데 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잘 들어봐.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잘 봐. 얘들아, 너희 루트 별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예요? 얘 제곱하면 얼마 나와? 별 나오지. 그러니까 루트 별의 의미가 뭐냐면 제곱했을 때 별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루트 3 그러면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수. 얘 제곱해봐.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곱해서 별이 되는 수. 근데 얘들아 잘 봐. 이제 이걸 배울 텐데 여기 루트 앞에는요 이 루트를 한국식 표현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 제곱근 그래. 그러니까 루트 별은 제곱근 별이라고도 해.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제곱근 앞에 사실 2가 이렇게 자그맣게 생략돼 있거든. 생략돼 있는 거야. 2가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잘 봐. 이 앞에 2가 생략돼 있는데 2가 아닌 수가 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별 이렇게.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세제곱했을 때 별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얘 세제곱하면 진짜 별 돼요.
이걸 3을요 3루트 별이랑은 달라. 3을 크게 쓰면 안 되고 작게 써야 돼. 이 루트 앞에 작게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는 얘가 제곱근이잖아. 세제곱근 별이라고 읽어. 세제곱근 별. 얘는 세제곱해서 별이 되는 수. 그럼 네제곱근 별은 얘들아 네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별이 되는 수. 그러면 m제곱근 별 그러면 뭐야? m제곱해서 별이 되는 수. 맞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m제곱근 a는 뭘까? m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얘는 뭐야? m제곱해서 a의 n제곱이 되는 수야. 뭐라고? 다시. m제곱했을 때 a의 n제곱이 되는 수. 2만 생략할 수 있어. 2만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2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산해야 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잘 봐. 지수의 유리수 지수, 그러니까 분수 지수가 와도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n분의 n이 왔어. 지수에.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야. 그럼 요 놈에다가 m제곱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지수끼리 붙어있으니까 서로 곱하면 되지. 그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요 얘는? a의 n제곱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가 와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 전체 m제곱 그러면 a제곱의 세제곱은 지수끼리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곱하잖아.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네들이 곱해도 되죠.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수지. 얘도 뭐야?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사실상 뭐예요? 같아. 그러니까 a의 n분의 n이나 m제곱근 a의 n제곱이나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의 분수가 오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m이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앞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 제곱근이 씌워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3분의 2제곱 하잖아? 그럼 얘는 세제곱하면 a제곱이 되거든? 근데 분모에 있는 3이 앞으로 튕겨져 나간다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세제곱근 a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됐슈? 이게 지금 처음이라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유리수까지 확장시킬 때. 됐습니까? A의 3분의 2제곱 하고 3을 세제곱을 해제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세제곱하면 a제곱이잖아. 얘도 세제곱해야 a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세제곱하기 전에 생김새는 이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5분의 세제곱은 얘가 앞으로 튕겨나와서 5제곱근 a의 세제곱이랑 같아. 이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성질. 유리수까지 확장시켰어요. 어디까지 확장시켰다고 지금 지수를? 유리수까지. 그럼 이제 무슨 수 남았어? 실수 중에서? 무리수. 지수를 무리수까지 확장시킬게. 근데 얘는 진짜 개초 간단해. 이건 교과서에도 적혀져 있어, 이렇게. 얘는 그냥 미안해요 얘들아. 이건 진짜 정말 미안해. 근데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래, 너희들 보고. 여기에서 극한의 개념이 도입돼요. 극한. 그러니까 이게 수학2에서는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아 루트 2는 그러니까 이해해봐. 루트 2는 얼마야? 1.41421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지수에 올 수 있대. 지수에 이렇게 실수가 오는데, 실수가 와도요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해. 근데 잘 들어. a의 루트 2제곱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얘는요 a의 1제곱과 비슷하지. 근데 더 비슷한 값이 뭐냐면 a의 1.4랑 더 가까워지지, 얘랑 값이. 근데 a의 1.4보다 a의 1.414랑 더 근사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1.41421로 계속해서 나가면 이 값이랑 점점 가까워지죠. 비슷해지잖아. 이게 극한의 개념이거든. 근데 그렇게 지수를 정의 내려, 실수일 때. 그냥 얘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렵지? 그냥 이거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냥 지수의
무리수가 올 수 있다. a의 루트 2제곱. 이건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수를요, 유리수 지수, 더 나아가서 무리수 지수까지 확장시키잖아? 이때, 주의사항. 밑이 반드시 양수한 조건이 성립해야 돼. 무조건 밑이 양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유리수 지수부터는 밑이 양수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전체 2분의 세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웠잖아. 지수에 이렇게 분수꼴이 와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지금 2라는 지수와 2분의 3이라는 지수가 서로 뭐에 있어? 붙어있지. 그럼 붙어있을 땐 서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 돼요? 얘랑 곱하면? 2 약분되니까 세제곱이니까 답 얼마야?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틀린 등식이야. 왜냐하면 밑이 음수라 그래. 이 음수를요, 무조건 양수로 바꿔줘야 돼. 잘 봐. 사실은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요 놈은요, 계산하면 뭐가 돼? 4가 되지. 그럼 4의 2분의 세제곱을 구하시오가 문제잖아, 얘는. 근데 4는요, 다시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제곱의 전체 몇 제곱이야? 2분의 세제곱이죠. 이때 밑이 양수가 되니까 지수끼리 붙어있으니까 곱하면 2의 몇 제곱? 세제곱이어서 얘는 답이 8이야.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답이 8이라고. 아,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부터는 밑이 반드시 양수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따위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a의 k제곱이지. 잘 안 보이는데 거기 교재 문제 있어. a의 k제곱인데 이게 밑이 a잖아. 밑이 양수인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왜?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키려면 밑이 양수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응? 응. 응. 이때는 돼. 마이너스 2의 0제곱 1이야. 이때는 돼요. 유리수 지수부터는 안 돼. 됐지? 거기 9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써놨어. 내가 주의사항 이러면서. 꼭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얘들아, 13쪽 펴볼까? 13쪽? 13쪽? 문제 풀 건데. 그러니까 실수 지수, 무리수 지수가 와도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a의 2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a의 1 마이너스 2루트 2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a가 양수한 조건 하에 밑이 같은 놈들끼리 뭐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 그럼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사라지고 뭐만 남아? a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실수가 와도 여전히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문제 풀기에 앞서 문제 풀 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리는데 잘 들어봐. 무슨 성질이냐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거듭 제곱근이 뭐냐면 거듭해서 제곱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제곱근 A 그러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런 거. 이게 거듭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거. 잘 봐. 거듭 제곱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9페이지에. 근데 그냥 너희는 13페이지 고정시켜. 뭐냐면 이런 거야. 세제곱근 AB 있잖아, 얘 루트 안이 지금 A 곱하기 B 곱골이죠. 루트 안이 곱골일 때는 찢을 수 있대요. 어떻게 찢냐면 얘가 그대로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B 이렇게 된대.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세제곱근 A, B 있잖아. 얘를 분수지수로 바꿔볼게. 그럼 분수지수로 바꾸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온 놈이니까 분모가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곱골일 때는 전체 지수를 각각의 지수에 얹힐 수 있으니까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이랑 같지. 근데 얘네를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성립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가 곱골일 뿐만 아니라 분수골일 때도 성립하는데 마치 지수법칙 있죠? 네 번째. 곱골, 분수골. 비슷한 느낌이야. 얘 전체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근 B분의 A도 이렇게 자를 수 있대요. 근데 자르는데 얘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A가 되고 분모는 세제곱근 B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성질. 나중에 문제 풀 때 깡패처럼 써요. 정확히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제곱근 A의 전체 제곱 이런 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들어. 이 바깥쪽 전체 2가 루트 안에 있는 A의 지수에 얹힐 수 있어요. 이렇게 얹어서 계산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를 분수 지수로 바꿔봐. 그럼 A의 3분의 1제곱이지. 근데 그거에 뭐야? 제곱이죠. 그럼 밑이 서로 지수가 서로 붙어있으면 곱하는 거니까 A의 3분의 2제곱이잖아. 3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했지. 그럼 세제곱근 A의 제곱 같이 성립해.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M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은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M제곱근 A의 N제곱이랑 같다. 교재 이렇게 써있는 거야. 네 번째 마지막 거듭제곱근의 성질. 잘 봐. 지금 괜찮아? 힘들지? 좀만 네 번째까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영희 괜찮아? 이게 정말 개깡패인데요, 얘가. 물론 얘네들도 중요해. 네 번째. 뭐냐면 M제곱근, 이것도 숫자로 하자. 4제곱근에 또 다른 세제곱근이 있어.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얘 4와 3이 서로 붙어있죠. 그럼 지수법칙 기억나? 붙어있을 때 곱하려? 얘도 똑같아. 곱하면 얼마야? 1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2제곱근 A랑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 있지. 분수지수로 바꾸면 3분의 1이잖아. 근데 얘도 분수지수로 바꾸면 전체 4분의 1이잖아. 근데 지수끼리 붙어있으니까 곱하면 12분의 1 되잖아. 그럼 얘랑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M제곱근 안에 또 다른 N제곱근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있으면 곱할 수 있대요. MN제곱근 A 이렇게. 됐어? 이게 거듭제곱근의 4가지 성질.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13쪽 문제 봅시다. 너 점심 먹었니? 먹은 사람. 잘 먹고 다니. 가방이 편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 푹신한 베개 느낌? 이게 뒤에 이게 등받이? 그래, 허리. 너희 막 책상에 많이 앉아있다 보면 허리 아프지? 방석 같은 거 놓지 않니? 의자에? 좀, 야, 스카이 근데 요새 그런 게 있냐? 방석 이런 거? 와, 담요 이런 것도 있어? 막 그 충전기도 있다 하던데? 충전기도 막 줘? 빌려주는 건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 가져갈 수 없나? CCTV에 걸리면 배상해줘야긴 하는데 막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하라고 안 해?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참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 너희 맞다. 세특 쓰는 기간이라며 지금. 그래서 막 애들 막 표정이 거의 죽어있던데. 거의 밤새서 쓴다고? 근데 어떤 애 한 명은 그러더라. 야, 난 그거 듣고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 생각했어. 챗 GPT에 물어보면 다 나온대. 그걸로 하는 사람 있어? 진짜 5문제를 줘? 다들
다 듣는다고? 아, 챗 GPT에 이렇게 입력한 걸 그대로 쓴 다음에 쌤한테 드리면 다듬어준다고? 선생님도 이제 자기가 다른 것보다 이것이 다른 게 재밌네. 아, 진짜 4차 산업혁명. 그걸로 다 돼요. 다 나온다는데? 논문도 찾아줘가지고 논문? 막 기사 이런 거 다 찾아줘요. 와, 개쩌는데? 와,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와, 쩌네. 근데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아니면 좀 짜집기 해. 너희들 나는 대로. 논문 읽으면 이해돼? 약간 이해 안 될 텐데? 그런 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 너희들 원하는 과에 맞게. 그대로하면 걸린대요. 그치? 그거 읽는 사람들이 교수니까. 논문 다 할 거 아니야. 당연히 다 걸리지 않을까? 짜집기 해도 다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아, 근데 진짜 세특 중요하긴 하더라. 내가 작년에 내가 가르치는 제자의 누나가, 아니, 언니지. 여기 다녔거든? 와, 여기에서 서울대 보냈는데, 내신이 1.9였나? 1점 후반대였는데 서울대 갔대. 세특 잘 써가지고. 그리고 2점대인데 세특이 잘 돼가지고 저기 연고대 갔다는데?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한 명은 막 한양대 가고. 와, 세특 중요하긴 하더라. 챗 GPT 너무 의존하지 마. 아마 교수들이 다 알 거야. 진짜 교수들은요, 너희들 대학 가면 느낄 거야. 개씹 어나더 레벨이야. 진짜 다 알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생명과학과다 그러면 다 알아, 정말. 이게 왜 분필에 묻는지도 다 알아. 좀 소름 돋아. 약간 교수들은요, 연구 변태들이에요. 한 가지만 파잖아. 아, 죽이더라. 필수 문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보시면, 4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나누기예요. 3분의 2제곱 나누기 3의 2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18의 3분의 2제곱이니? 얘 계산하는 방법.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얘 지수법칙 적용시키려고 봤더니 밑이 지금 다 어때? 다르죠? 그럼 통일시켜야 되거든? 그럼 통일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요,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 얘는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주면 돼. 근데 얘들아, 거듭제곱 있지? 이 정도는 암기합시다. 2의 1제곱은 뭐랑 같아? 2의 제곱은? 2의 세제곱은? 8. 32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2의 4제곱은? 이 정도는 외웁시다. 많이 나와. 그 다음에 3의 1제곱은? 3의 제곱은? 3의 4제곱은? 81. 243은? 3의 5제곱. 여기다 3 곱하면 되잖아. 오! 3의 세제곱은? 27. 이 정도는 암기합시다. 5의 세제곱은? 125. 그 정도는 암기합시다.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면 잘 봐. 4는 2의 몇 제곱? 제곱. 그럼 2의 제곱의 몇 제곱이야? 3분의 2제곱. 24는 소인수분해하면? 8, 3, 2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소인수분해하면 하는데 왜 정지가 돼? 맞잖아. 18 소인수분해하면? 그치. 9, 28이니까. 맞죠? 그랬을 때 지수법칙 적용시키세요. 지수끼리 붙어있을 땐 서로 뭐해? 곱해. 얘도 밑이 곱골이니까 전체 지수를 가까이 주세요. 뭐 할 수 있어? 얹혀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2의 세제곱의 전체 3분의 1제곱은? 2. 3의 3분의 1제곱은? 3의 3분의 1제곱. 이거 나눗셈 기호 이거 막 생략하면 안 돼. 얘가 한 덩어리라는 의미야. 곱하기. 얘는 각각 지수 얹히면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할 텐데,
문제는 요놈이거든? 나눗셈 기호?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별 나누기 달 그러면 우린 중학교 때 배워서 알거든? 나누기를 뭐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 그럼 곱하기로 바꿀 때는 앞에 건 그대로 오고 뒤에 거에 무슨 수가 와? 역수, 달분의 1이 오죠? 근데 우린 알거든. 역수를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 뭐였어?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 음수는 역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별 곱하기 달의 마이너스 1제곱 맞죠? 달의 역수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앞에 건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봐. 그럼 뒤에 있는 수에 무슨 수가 와? 역수. 그럼 얘의 역수는 여기다 마이너스 1제곱 하면 되죠? 그럼 전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각각 지수에 얹힐 수 있어요? 얹으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줘. 얘네들. 그 다음에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3분의 4라는 지수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와 3분의 2라는 지수를 더하면 된다고 이렇게. 맞지? 근데 곱하기 지수가 3인 놈들 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4라는 지수를 더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더해볼게. 얘 더해봐. 3분의 2와 3분의 4 더하면 얼마야? 3분의 6, 2. 2 빼기 1은 1. 그럼 2의 1제곱. 사실상 2죠? 그럼 얘도 얼마야?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3이니까 얼마? 1이지? 3의 1제곱. 답 얼마야? 6.